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문제를 풀 수 있어. 아까 앞에 177번을 문제를 보셨으면 3분의 2x 플러스 5란 값을 t로 치환해가지고 우리가 기준 문자 t로 정리하는 거야, 먼저. 그럼 요 값을 t로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ft란 값이 되고요. 그때 식에서 x 값이 안 살게끔 우리가 x 값을 t 값으로 바꿔주기 위한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런 값이 x값은 2분의 3t 빼기 5가 된다. 이렇게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값이 몇이냐? 12t 빼기 20에 더하기 8이니까 빼기 12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값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아이고, 계산 잘못됐네. 잠깐만요. 여기가 4가 뭉개지니까 6t고요. 아이고, 계산 왜 이렇게 하냐? 6t, 그 다음 옆에 4 곱하시니까 값이 마이너스 10이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다음 식을 t 대신에 x로 바꿔 적어주는 거가 앞에 77번이야. 이렇게 돼요. 그때 f1의 값이 어떻게 돼? 얘는 4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찾는 게 첫 번째 방식인데 이거는 완전 기초적으로 하나 잡아야지 식작성으로 푼 거야. 식작성. 기초 식작성이야, 이게. 근데 우리가 그냥 값에 주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값에 주목. 값 푸는 거야. 값을 풀 거야. 값. 그래서 값을 어떻게 푸는데 그럼요. 다음 식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F1값 물어봤지. 서연아, 그러면 봐봐. 서연이. 요 자리가 1이야. 요 자리가 1이야. 요 자리가 1이야. 괄호 안에가 1인 거지. 그래서 저기가 1인 거야. 그래서 요 값이 되게끔 한 방에 가주시면 되는 거야. 이거가 되게끔 연상하겠다는 게 요 값이 얘가 1이 되게끔 괄호를 채우겠다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거 모르겠고요. 2x 플러스 5의 값은 값이 3이다. 이거니까 x 값이 몇이라는 거야?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는 거겠지. 잠깐만. 서빈이 왜 안 왔어? 몰라? 좀 이따 물어봐야겠네. x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왜 이렇게 쫑나 있네? 자,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값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 값이 나오고 1값 대입해주면 값이 4가 된다. 그래서 f1의 값은 4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왜? 왜? 있지. 맞아. 자, 우리 저번에 역함수 연산해드렸는데 잠깐만. 역함수. 자, 9시까지 30분만 후딱 하고 그러고 한 번 쉬었다가 10시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 클리닉 할게요. 알지? 클리닉 많이 봐줄 거야. 184까지 했어요. 미안합니다. 185. 이거 안 채워져 있으신 분들 알아서 채우셔야 돼요. 영상 보시고. 자, fx가 2x 저렇게 써 있고요. 요거가 두 번째 선인데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요거 말은 알고 있어야 돼. 역함수 정의가 뭐라 했어? 역함수가 정의된다. 반대로. 1대1 대응이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네, 반대로 그거 맞아요. 반대로 그 함수 맞아. 그게 되려고 하면 x가 y 하나에 y가 x 하나에 대응돼야 되니까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의 조건 자체가 1대1 대응이야. 그럼 1대1 대응을 우리가 대응 관계인 x, y 여기에서 멈춰서 1, 2, 3, 4 이 화살표 쏘기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요거는 대응 관계야. 대응 관계가 있고요. 1대1 대응 관계에서의 함수 f 대응 방법이 있고 그래프 방법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게 뭐라 했어? 기억나요?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때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래프에서의 1대1 대응 노트 펴주세요. 그래프에서의 1대1 대응 반드시 두 개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형태 하나만 간단하게 그려줄게. 밑에다가 y는 2x 플러스 1이야. 얘는 어때? x 값이 달라짐에 따라 y 값이 다 달라지는 거지.
맞아? x값이 달라짐에 따라 y값, 달라짐에 y값이 계속 달라져. 1대1 대응이란 거야. x값이 달라지면 y값이 달라진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하나씩 달라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형태가 1대1 대응 함수야. 자, 다시 그려줄게.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 x값 달라짐에 따라 y값 다른 값 대응. 그래서 1대1 대응 말 자체가 뭐야? x랑 x2가 값이 다를 때 이거면 fx1 값하고 fx2 값이 다르다라고 써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다르면 얘가 다르다라고 써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가 뭐였어? 이게 1대1 함수 조건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더 달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냐면 y축을 꽉 채우고 있는 함수지.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게끔 만든 거야. 치역과 공역이 같게끔 추가적으로 걸어준 거야. 치역과 공역이 같게끔. 그게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 요 그래프는 어때야 되냐? 얘는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구분할 거야.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면요. 요 값을 우리가 그래프 표기법으로 바꿔줄 거야. 얘 말 자체가 뭐랑 일치하냐면 x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진다라고 적어놨잖아 지금. 그거는 말 자체가 증가거나 또는 감소여야지만 되는 거야. 왜? x값이 살짝이라도 다르면 y값이 살짝 달라지려고 하면 늘어나는 함수거나 감소되는 함수여야지만 돼. 이게 증가 감소가 섞여 있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봐요 앞에 봐요. x값이 달라졌어. 그럼 y값이 어때? 같죠? 그래서 이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오직 하나로만 돼야 되는 거야. 증가만 되거나 감소만 되거나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증가만 되거나 증가만 또는 감소만이어야 되는 거야. 감소만. 증가만 또는 감소만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를 왼쪽 그림 보시고 할 거예요. 요 말하고 일치하는 거야. 요 말하고 얘가. 요 말하고 일치인 거예요. 대응 관계에서. 얘랑 얘 말이 똑같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 여기 끊겨있지. 근데 그래프를 볼게. 얘 그래프 계속 늘어나는 거 맞아? x값이 늘어남에 따라 y값이 늘어나는 걸 증가라고 적은 거야.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지는 거야. 지금 이거 x값 어때? x값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x값이 커질 때 y값 커지는 거 맞죠? 그 다음 여긴요. x값이 커짐에 따라 y가 커지는 거 맞지? 요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x가 커짐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랬을 때 x가 늘어나면 y가 커져. 얘도 증가 맞고요. 얘도 증가 맞으니까 증가는 맞아. 근데 요게 1대1 대응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가 1대1 대응이냐 1대1 함수냐 라고 할 거야. 얘 1대1 함수까지 맞아 안 맞아 지금? 증가만 된다라는 말이 얘랑 일치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맞다는 거야. 다시 해줄게. 그냥 싹 지우고 싹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1대1 함수다. 이게 되는 거고요. 1대1 대응이란 거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데 지금 요때 요 사이 b죠. 여기 사이들 b지. 여기가 y축 값인데 y축이 될 수 있는 값을 y값이 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공역이라 불러. 근데 여기에서 함수값이 된 얘들은 얘네만 된 거야. 얘네만. 그럼 여기 값이 b지. 여기는 오직 공역일 뿐이고요. 요만큼은 치역이면서 공역이 되는 값이고 여기는 치역이 되면서 공역인 값인 거야. 그래서 여긴 공역만 되기 때문에 얘가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공역하고 치역이 안 같아서. 다시 해줄게요. 이거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그래프를 내가 영상을 B1 걸 돌려봤거든. 이거 왜 여기 비고 채워져 있고 그래요? 라고 누가 질문했었어. 목소리가 들려. 진짜로 내가 영상 돌려봤거든. 다시 해줄게요. 그래서 증가만, 감소만 요게 1대1 함수까지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를 우리가 표시해주면 그냥 1차 함수로 하자. 자 봐봐. 그냥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x값이 진짜 옆으로 살짝만 옆으로 갔어. 여기가 x1이야. x2야. 그때 요 함수에다가 요 함수를 fx라고 두는 게 우리 함수 관계잖아 지금. 대응 관계.
그때 여기에서 요따 대응시킬 거야. 이거 fx1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대응시킬 거야. 얘 대응시키면 fx2겠지. 이 값이 서로 다르려고 하잖아? 그럼 계속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형태여야 돼, 반드시. 이게 만약에 2차 함수 형태잖아? 이거는 옛날부터 했어요, 방학 때부터. 2차 함수 형태면 x1이 여기인데 x2가 여기라고 하면 같은 y값이 나올 수 있어서 함수만 되고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말을 해줬어. 오케이? 괜찮아. 이거 기말고사 범위예요. 기말고사 때 힘들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괜찮아. 진짜로.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증가만 감소만 된다는 게 1대1 함수의 기본 조건이야. 근데 여기에서 쟤는 1대1 대응까지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증가만 되게끔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 얘가 하나의 fx란 거야. 얘가 fx란 그래프야. 그러면 여기는 우리 여기서부터 증가하고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그래프 맞죠? 증가만 하고 있는 그래프가 맞아서 우리가 얘는 1대1 함수까지는 맞다고.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는 여기 y값의 공역이 b이기 때문이야. 요만큼이 그냥 공역만 되는 값이야. 공역만. 얘네는 공역이고 치역이라고. 그 다음 여기 공역이고 치역인 값이야. 왜? x값 넣었을 때 대응되는 y값을 갖고 있는 구간이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긴 치역이 대응되는 값이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왼쪽 거랑 오른쪽의 차이가 뭐야? 여기 띄워져 있죠? 띄워져 있지. 저기 붙어 있지. 요거 띄워져 있다라는 거 불연속이라 불러요. 연속적이지 않다고. 띄워져 있다고. 연속이 아니라고. 띄워져 있다. 떼져 있다. 진짜로. 요거 왼쪽 건요? 연속이라 불러요. 다 붙어 있잖아. 연속. 그래서 1대1 대응 조건이 두 번째가 연속 조건이야. 연속이고 우리가 증가 또는 감소로만 돼야지 1대1 대응이라고 그래프에서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왜? 왜? 대응 관계에서 하나, 조건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얘가. 오케이? 우리가 요 말 자체가 대응 관계에서만 먹히고 함수 그래프적으로는 저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적어주세요. 자, 애들아 빨리 들어와. 빨리 와. 똑똑해 보인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다음 역함수가 존재한대 라고 써있을 때 x는 1을 기준으로 식이 하나가 요렇게 ex라는 식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의 식의 기준은 1 빼기 kx 그냥 문제 쓴 거예요. 이렇게 써있어. 근데 y는 2x란 거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한 함수잖아.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지. 그냥 1차 함수란 거잖아. 그럼 지금 저거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얘는 당연히 일직선이야. y는 2x니까. 그럼 요거 두 번째, 얘도 1차 함수적인 관계로 적혀있지. 얘 분홍색으로 이렇게 적어줄게요. 얘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얘네가 x가 1인 구간에 대해서 x가 1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인지부터 따져줘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연속부터 따질 거야. 연속인가? 연속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요 함수에다 x에다 1의 값을 대입할 거야. x가 1일 때 대입할 거야. 위의 식에다 대입하시면 몇이에요? 값이 2가 되는 거야. x 1 대입한다고. 저 위의 식 파란색. 그 다음 x가 1보다 작다라는 분홍색 식에다 대입할 거야. 1 대입해줘. 그럼 2 빼기 2k 플러스 2k지. 그럼 똑같이 2 나오지. 값이 같네? 라고 하면서 요 값하고 잘 봐. 뭐 한 거냐면 여기가 x가 1보다 작다는 값이야. 요 값에다 x에다 1을 대입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y값이 몇이 나왔어? 2가 나왔어 라고 읽은 거야. 그래서 여기 좌표 1,2야. 그 다음 여기 똑같이 얘는 여기가 같다가 붙어있는데 요따 1값을 대입하시면 1,2를 지난대. 아 그럼 내리자.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래프가 다른 거야. 그냥 기울기가 다른 거야 지금 상태가.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때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저기 두 번째 위의 함수는 뭐야? EX 써있지? Y는 EX잖아. 이거 기울기 뭐예요? 기울기가 양수지. 맞아? 그럼 이거 뭐라 불러? 기울기 양수일 때? 무슨 함수? 증가함수다. X값이 늘 때 Y값이 느는 증가함수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저기 밑에 있는 함수인 Y는 2에 1-k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k 여기 안 된다 하지 말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기울기 값이 반드시 2, 1-k 이렇게 써있는 요 미지수 여기 달려있는 값이 같이 증가만 되게끔 해줘야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증가만 되게끔 한다고 말대로 푸는 거야. 그래서 요거 기울기가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k는 값이 양수다. 이항하시면 k값은 1보다 작다 라는 범위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k가 1보다 작다 라고 문제 풀린다. k가 1보다 작다. k가 1보다 작다. 저렇게 돼요. 애들아 저거 그래프 잘 모르겠지? 다시 해줄게요. 오늘 역함수만 똑바로 하면 돼. 봐봐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다른 거 잘 모르겠어. fx 그래프를 내가 수직선 위에다 적을 거야. x가 1일 때 적을 거야. x가 1일 때 y는 2x래. 그럼 2라는 좌표에다 찍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y는 2x야. y는 2x. 요 범위에 대해서만 요 그래프를 한 거잖아. 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니까 x값이 여기 오른쪽 가는 범위에 대해서만 얘 그래프가 된다 라고 쓴 거야. 그럼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그래프 기입이 안 되는 상태야. 맞아? 기울기 모르는데 어떻게 기입할 건데. 그래서 내가 1이라는 값을 요 식에다 대입했어. 그러니까 값이 2가 같이 나오긴 나와.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꺾일지 이렇게 꺾일지 이렇게 꺾일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기울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시작해달래. 그럼 우리가 1번 아까 했던 것처럼 연속이 되게끔 그래프가 떨어져 있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지 않게끔. 떨구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지점이 어디야? x값이 1이란 걸로 식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x는 1에서 갈리지 않게끔 해달라는 게 1번이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고요. 그래서 붙여져 있다. 붙여져 있네. 라고 해서 연속 체크가 된 거야. x가 1에 대해서. x가 1에 대해서. 그래서 연속적이구나. 라고 하나 하신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얘는 그래프가 반드시 증가하게끔 식이 잡혀 있어. 쉬운 편이야 사실 다른 것보다. 지금 여긴요. 그래서 요 범위가 이렇게 감소가 되면 어때? 감소가 되면 감소했다 증가했다 하지. 그러면 감소 증가 섞이면 어때?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x값이 봐봐. x값이 달라졌는데 y값이 똑같아. 그럼 1대1 대응 깨진 거라고. 반드시 증가만 되게 그래프가 증가만 되게로 잡혀야 된다고. 따라서 두 번째 저기 1 k 요거 걸려있는 요 기울기 값이 양수값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값 치워. 그럼 1-k 값이 양수다. 그래서 이항하시면 k 값은 1보다 작구나 라고 범위가 잡힌 거야. 끝. 증가만 되게. 감소만 되면 왜 안 돼요? 저기 이미 증가라는 부분이 잡혀 있으니까 감소랑 증가 섞여져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증가만 되게. 여기도 증가, 여기도 증가 이렇게 되게 그래프 적은 거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기말고사 때 때려치는 친구들 많거든. 진짜 역함수부터가 이제 수능
저희 몰래 되게 많이 해요. 그래, 나 수학도 하는 줄 몰랐네. 수학 힘들겠다. 네. 자, 볼게요.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써 있어요. 지금 절대값이 달려있는 함수야. 그랬을 때 저 절대값 x-2 저거를 우리 첫 번째 x-2란 저기 절대값 안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절대값 여길 처리할 수 있는 이 값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식을 정리해 줄 거야. 요 범위에서는요. 식이 여기가 a 플러스 1 요거에다 x 적을 수 있고 그 다음 요거 그대로 나오니까 값이 플러스 1 빼기 2a 이렇게 식이 작성돼. 그 다음 아래 거는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값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나오죠. a 빼기 1 요거에다 x 달리고 그 다음 옆에 플러스 5 빼기 2a다. 다음 식으로 이렇게 작성돼. 그때 요거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해라 라고 써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하는 거야. 똑같이 첫 번째 1번이 연속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증가만 감소만 된다라고 이렇게 둘 다 체크해 줘야 되는 거야. 증가만 또는 감소만. 아까 거보다 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래서 자 봐봐. 위에 식이라는 거는 얘는 그냥 계속 요 식대로 적는 거니까 절대 불연속이 될 수 없다고. 그냥 식을 가르고 있는 기준값인 x가 2란 걸로만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x란 값이 2일 때 위의 식에다 대입하시면 2a 플러스 2, 1 빼기 2a니까 값이 3이 돼요. 그 다음 아래 식에다 2 대입하시면요. 2a 빼기 2 플러스 5니까 값이 3이 돼요. 아, 그래서 연속인 거 확인됐네 라고 꼭 해줘야 되는 거야. 위의 값이 x가 2일 때 아래 값이 x가 2일 때 딱 붙어 있다고 확인한 거야. 그래프가 떨어지지 않다고. y 값이 똑같다고.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는데 요거 y 값이 똑같대. 그럼 얘가 붙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아이고. 이렇게 붙어진다고. y 값이 다른 거잖아. 지금 여기 값이 y 값이 다른 값이야. 같은 값은 붙어진다고. 그냥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내년에 요걸로 시작돼요. 한 단원이 연속이다. 그래서 미리 하는 거도 있는데 연속이다라는 게 그냥 붙어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떨어져 있지 않다. 유리야 모르겠어? 연속이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연속이다.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연속이다 볼게요. 그냥 이거 할 방법이 없다. 그냥 불연속이다를 기억한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이다. 연속이다. 여기다 붙였어. 연속이다. 안 떨어져 있잖아. 이게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럼 여기에서 다음 식을 내가 x 플러스 3이라 쓸게.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7이라 쓸게. 그 다음 여기 끊겨있는 식이 x 값이 1이라 할 거야. 그럼 x에다 1 넣어줄게. 1값 넣으면 몇이 나와? 4가 나오죠. 여기 1값 넣을 거야. 값이 마이너스 8이 나오지. 그럼 둘이 y 값이 다르니까 떨어져 있는 거야. 불연속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연속이면 저렇게 돼 있는 거고. 붙어 있을 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연속, 불연속까지만 알면 좋겠다. y 값이 같아야지 우리가 붙어진다고 저기에서. 지우야 잘 모르겠지? 연속이다 모르겠어? 자, y 값이 그러니까 봐봐.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식 하나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무조건 식 하나야. 근데 여기 두 번째 식이 있잖아. 얘네가 y 값이 똑같아야 돼. 언제 값을 기준으로? x 값을 2라는 값으로 갈리잖아, 식이. 그게 기준값이라고. 그래서 x는 2를 대입했을 때 y 값으로 우리가 같은 y 값을 가져야지 식이 붙어진다고. 일단 식까지만 붙여주는 거야. 끊기지 않게끔 붙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 식 하나, 식 둘 돼 있지. 이거 y 값 둘이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3이라고 했을 때 x 값이 3일 때 y 값이 하나, 둘이 같으니까 붙어지는 거야, 그래프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겠죠, 이렇게. y 값이 하나는 여기야. 그럼 y 값이 다르니까 떨어진다고. 하나는 붙어있고 하나 떨어진다고. 이걸 불연속, 이걸 연속이라 한다고. 그건 확인해줘야 돼. 못하겠으면 그냥 증가만 감소만 하자. 안 되겠다. 그냥 못하겠는 분들은 난이도 하 문제들 기준으로는 증가만 감소만으로 풀 수 있어. 난이도 중부터가 연속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하 문제만 일단 닦으면 되니까 그것만 먼저. 중 문제 그럼 기말고사 때 닦으면 돼요. 잘 하면 돼.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증가만 감소만이라는 말 자체는 기울기 값이 기울기가 모두 양수다. 아니면 기울기가 음수다 라고 쓰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 기울기가 어때?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요 말 자체가 뭐야? 두 직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지우야? 부호가 같다로 식을 한 번 했을 거야.
양수다 양수다 쓰지 않고 음수다 음수다 안 쓰고 둘을 곱하시면 값이 반드시 어떻다? 양수값이다. 이렇게 써야지 식이 이쁘게 나온 거야. 위에 거 아래 거 하나씩 하고 있으면 4번 하는 거야. 그걸. 그러면 우리가 도구 아는데 안 쓰는 거니까 문제가 1차원적 계산이어서 중등 계산에서 멈춘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A 값이 1보다 크거나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구나 라고 요 범위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걸 풀 때 위에 걸로 풀면 한 범위, 아래 걸로 풀면 한 범위가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호가 같다. 두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같은 처리가 돼. 일반화라고 해요. 일반화. 왜 이렇게 넘겨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풀어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 역함수까지 끝낼 거야. 유리 10까지만 계산해 줄 거야, 다음번에. 일요일날 유리 10하고 끝낼 거야. 오늘 그냥 안 끝나면 안 끝나는 거야. 먼저 끝나는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저번에 역함수 구하기 해줬던 거 같은데 뭐랑 뭐 바꿔주는 게 역함수 구하는 법이라 해서 기억나는 사람? 뭐랑 뭐 바꿔야지 역함수 돼요? 그냥 요따 해줄게요. 아니야. 저거랑 저거랑 안에 있는 거랑 내가 오늘 풀어서 뭔가 그래. 자, 지금 다 얘기하시는 거 뭔지 알겠어요. 여기 1이 7에 대응돼요. 7에. 요 대응관계 F라고 할 때 F1의 값이 7이다. 이거 썼을 때 F 인버스 7의 값이 1이다. 이건 기억해줘야 돼. 이게 역함수 대응이라고. 이거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는 게 역함수다라고 했고 그거 갖고 대응하겠다. 여기는 우리가 역함수 식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 계산 방식이라 했어요. 계산식. 계산법. 값계산법이야. 값계산법.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식은 어떻게 구할 건데 채원아 너 안 듣고 와서 그래 지금. 여기 듣고 왔어야 돼. 진짜로. 오늘 남아서 질문 받을게. 집 가서 해. 집 가서 듣고 와. 반드시 듣고 와. 자, 식 구하기. 식 구하기 할 거야. 우리가 역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식 구하는 방법은 요거를 x값으로 정리하랬어. x로 정리한다. 식을 x 갖고 정리한 거야. 그럼 식이 3x는 y 빼기 a 이렇게 정리돼. 그럼 x 값은 몇인지까지 정리하는 게 우리가 식 a 값으로 정리한다는 거야. 3분의 a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을 해줄 거냐? 우리가 y랑 x를 값을 대칭해 준다. 얘네 대칭. y는 x 대칭하는 거야. y랑 x 값을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y는 3분의 x 빼기 3분의 a가 돼. 지금 요 함수랑 요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 관계다라고 하는 거야. 다음 함수를 fx라고 썼을 때 얘 아래 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역함수를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우리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거에 역함수 한 번만 더 구할게요. 역함수 한 번만 더 구한다. 다음 식은 2x는 y 빼기 1이야. x로 정리할 거야 먼저. 그럼 식을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식을 하나도 안 바꾼 거야 아직. 알겠어? 그냥 정리만 한 거야. 정리관계야 지금. 그랬을 때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식이 나올 때 요 식이 우리가 무슨 식이야? 역함수 식이란 거야. 그때 얘 함수를 fx라고 하셨을 때 얘가 f 역함수 x다 라고 쓸 건데 다음 함수에서 역함수란 게 무엇인데 라고 하는 건데 역함수가 어떤 대응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정의역에서 x란 걸 가졌어. 정의역 x 대응했더니 어떻게 돼? f 인버스 x 되겠지? fx 되겠죠? 여기 y에서 함수 대응 이거잖아. 대응까지는 알아야지. 대응을 알아야지 뭘 하든가 하지. 그때 얘가 이제 반대로 f 인버스 연산할 거야. 그래서 얘 값이 반대 연산되면 x에 대응된다는 거야. 얘가 얘에 대응되게 하는 연산이 얘야. 그럼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 f 인버스를 정의역을 fx를 넣었더니 값이 뭐가 나오는데 x가 나와 라고 하고 있는 대응 연산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합성식으로 식을 한번 더 해줄 거야. fx는 2x 플러스 1, f 인버스 x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값이 어떻게 되냐? f 인버스에다가 fx를 우리가 합성시키면 f 인버스의 x 자리에 정의역 자리에 fx를 넣겠다는 거여서 f 인버스 여기 자리에 값을 대입한다만 알고 있으면 돼.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x 자리에다 넣어달라는 거니까 값을 2x 플러스 1을 줬다 넣어주시면 되니까 값이 어떻게 되냐? x 빼기 2분의 1 다시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x가 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역함수란 건 둘이 진짜 이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연산시켰더니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역함수의 개념이야. 항등함수가 나오게끔 연산하는 거라고. 자, 기억이 오래 나게끔 하나만 더 하고 적게끔 할게요. 2 곱하기 2분의 1 할 거야. 몇이야? 1. 이거를 곱셈의 항등원이라 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있었어. 고1 때. 곱셈의 항등원이라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얘네 둘의 관계 뭐라 불러? 역수라 부르죠. 그래서 얘가 요수의 역수라고 부르는 거야. 역수. 그래서 항상 1이라는 값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값을 우리가 역수라고 해요. 근데 항등원이 뭔데? 라는 것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잘 봐봐. 2랑 자기 자신을 곱하면 1을 곱하면 항등원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 얘가 항등원이야. 얘가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하는 값이 항등이야. 항등. 그랬을 때 함수 연산이 일치해. 함수 연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f랑 어떤 함수를 대응시킬 건데 우리가 합성 연산할 거야. 그때 f가 그대로 나오게끔 하는 우리 대응 방법이 요따 x라는 항등 함수를 대응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fx 그대로 나와지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x값이 나오게끔 연산하는 방식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게 역함수 연산이라고. 역수처럼. 진짜로. 그래서 이게 다 써 있었거든 옛날에. 와, 역함수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뭐가 나오냐? 합성하면은 우리가 항등함수 x가 나온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역함수 관계야. 항등함수 x가 나온다. 이게 역함수 관계야.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거야. 이거 적어놔줘. 그냥 그래서 항등함수랑 원래함수를 합성하시면 무조건 항등함수가 나온다. 다시.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시면 우리가 항등함수가 나온다. 항등함수가 뭐였지? x의 값 꽂으면 y값 그대로 가지는 값. y는 x만 항등함수야. 그게 되게 특별하다 해서 y는 x 갖고 지금 역함수 관계 맞는 거야. y는 x의 대칭해서. 그래서 그게 다 말이 싹 다 잡혀야 돼. 그래야지 역함수 연산이 가능하고 아 요거 말고 그거 옆에 맞잖아. 내가 보고 맞잖아. 옆에 게 문제야.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a는 fx. f 인버스 x. f 인버스 x. 야, 내가 고마워요. 자, 한 문제만 이거 풀고 한 문제만 더 풀고 쉽게 10분 쉴 거예요. 한 10시 10분에 끝내자. 감사합니다.
자, 네, 맞아요. 자, 잘 들었고요. 자, 얘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 있는 거야? 얘가 역함수란 거야. 그럼 B값이 몇이란 거야? 여기 개수 똑같다는 거야. 이거 항등식이란 거야. 얘가 얘라고. 역함수 직접 식 구한 거라고. 알겠어? 그래가지고 요 값이 3분의 1. 그래서 항등식 안 되셨던 분들 힘들어. 무조건. 요 값이 2인 거야.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6. A 값은 마이너스 6. 둘이 곱하시면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188. 괜찮아, 정은아. 그냥 지금 하는 이유가 기말고사 처음 보면은 너무 접근성이 다 떨어져. 한 거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한번 해본 거 같아가지고 좀 나아. 그냥 그거야.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저희 명제까지 할 것 같아요. 아예 집합까지밖에 못해. 무조건. 집합 연산에서 어딘가에서 끊기거나 집합 전체 들어가거나 그것까지밖에 못 가. 저희 아직 그거예요. 직선의 기울기. 그래? 많이 나왔는데? 평면좌표만 하지. 자, 이렇게 써 있어요. gx가. 근데 여기 g의 인버스 x 써 있지? 그럼 f g의 인버스 x 값이 6x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식은 y는 gx는 3분의 1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 있는 식이잖아. y랑 x를 대응하는 거잖아, 우리가. 관계 자체가. 저 y는 쓰는 거 불편하신 분. 불편하시면 어쩔 수가 없다. 그냥 y는 적는 거야. 왜? 얘가 x값 정의역이지. 잘 봐. 말은 해줄게. x값이 정의역이야. 그때 대응되고 있는 값을 우리가 뭐라 해? 대응된 거. 치역이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함수값인 거야. 근데 그걸 y에다가 y값에다 기입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 값을 함수값을 y에다 기입한 게 그래프라는 거야. 알겠어? y는 gx는 3분의 1x-1 해가지고 이렇게 적을 때 있고 gx는 3분의 1x-1 적을 때 있고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둘이 같은 식인 거야, 그냥. y는 gx, y는 3분의 1x-1, gx는 3분의 1x-1 같은 식이야. 근데 우리가 이때 우리가 역함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y는 3분의 1x-1 이렇게 적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다음 식을 x로 정리한다고. 아까 말했죠? x값으로 정리한다. 그럼 다음 식은 3y 플러스 3 요 값이 x값이다 라고 정리돼. 그럴 때 어떻게 하자 했어? 이걸 y는 x에 대칭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받아 적는 거야. 숙제 꼭 하셔야 돼요. 여기는 y랑 x 바꿔주실 거예요. y는 3x 플러스 3이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뭐인 거야? 얘가 g의 인버스 x라는 거야.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이렇게 적는 거라고. 역함수. 오케이? 저 y는 gx도 이해되죠? 그냥 항상 저렇게 적었던 거야. 저거 중2 거예요. y랑 x를 대응하는 관계를 g라는 함수를 통해서 기입을 저렇게 하겠다라고 시작돼요. 자, 그때 우리가 g 인버스에다가 주어진 식에다가 값을 대입 걸어준다. 3x 플러스 3, 다음 값은 6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때 fx 값을 구할 거래. 그럼 요 값이 몇이야? t라고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준 문자 t로 바꿨으니까 주어진 식인 t는 3x 플러스 3을 값을 x를 정리해서 t 값으로 바꿔서 기준을 t로 바꿀 거야. 그럼 3x는요. t 빼기 3 따라서 x 값은 3분의 t 빼기 3이 된다. 그래서 다음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대입해요. 그럼 값이 어떻게 돼? 2t 빼기 6 플러스 1이니까 2t 빼기 5가 된다 라고 적을 거고 따라서 fx 요 값은 2x 빼기 5구나 라고 식을 완성시킨 거야.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t로만 만들어야지 기준을 t로 바꾼 거야.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해? 그런 거 없어. 요 값을 우리 얘 갖고는 요로 갈 수가 없어. 기준을 치환한 거야.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렸잖아. 그래서 t로 기준화를 하고 그걸 다시 x로 돌린 거야. 그럼 식이 값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왜 학교 선생님 계속 바뀌어? 아니 진짜 쌤 너무 싫어요 진짜 쌤. 제가 제 최애쌤이 한국어 쌤이거든요. 여기까지 컴퓨터 쌤인데 진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우리 젊은 이상한 쌤으로 바뀌었는데 자꾸 시비를 거서 왜 시비 거셔? 몰라요. 응. 그리고 수업을 너무 못하세요. 제가 발표하는 거 마냥 그냥 답을 읽으세요. 아 진짜 진로쌤 너무 싫어. 진짜 어떡해. 야 근데 진로쌤은 너무 아니 진로쌤 너 진로해? 야, 봐봐. 자, 이제 하자. 자, 그래서 문제에서 식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지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지를 보는 게 여기 역함수는 중요해. 188번 보세요. 식을 구하라고 써있지? 네. 188번은 식을 구하라 써있었어. 근데 189번은 값을 구하라 써있지. 그럼 값에 주목해서 아까 값 연산법에 맞춰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요. F 인버스 요거는 G-3 요 값은요. 라고 값에 대해서 써있어. 그럼 G-3은 값이 몇인지 찾을 수 있지. 그래서 값에 맞춰서 푸는 거야. G-3을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니까 값이 몇이 돼?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래서 F 인버스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고 이때 우변에다 는 K를 적어주시면 우리가 F K 값은 값이 2가 된다라고 이렇게 대응 관계 쓸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2네요. 네. 나도 똑같이 했네.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K 값을 줬다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2가 되는지 K 값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2K 마이너스 4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이항하시면 K 값은 몇이에요? K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 값 1인 거 찾아낸 거야. 쉽죠? 네. 그래서 값을 구하는지 식을 구하는지만 분류하는 게 1단계야. 알겠어?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정은아 오늘 오셔 안 오셔? 저요? 저 10시면은 어. 오는데 내가 늦게 데려다 줄게. 혹시 짐 머신 분? 알겠지? 11시까지는 거의 있을게요. 알겠지? 천천히 일단 정리하고 갈게. 자, 그래 갈 사람들 먼저 가고 그렇게 하자. 질문 좀 받게. 수요일마다는 지금 해놔야지 편해. 야, 시험 2주 전에 기억나지? 그거 하려는 거야. 그거. 저거 개정점인데 진짜로. 자, 그래서 다음 함수 값을 먼저 구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보자. 자, 그래가지고 오늘 195번까지만 진도 나갈 거고요. F 인버스 G 인버스 1. 저 값을 구하세요. 값을 구하래. 그럼 값을 구할 거다. 그럼 요걸 찾는 거야. 요 값. 그래서 G의 인버스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 이 값을 내가 K라고 놔줄 거야. 그럼 그때 G의 K 값은 값이 1에 대응되겠지. 그럼 반대로 대응시키는 걸로 우리가 기준을 가져가면 되는 거야. G에 대해서 어떤 값이 1로 가는지 봐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K 값은? K 값은? 2.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야. 이 값이 2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식에 대해서 F 인버스 2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요걸 나는 이번엔 없는 문자 B라고 쓸 거야. 그럼 똑같이 F B의 값은 값이 2다 라고 써 있는 거야. F B 값은 2. 자, 그럼 어떤 값이 화영아 2로 가? F라는 대응을 요걸 보시고 2로 가는 거. 어떤 값 넣어야지 2로 가? 1. 정답.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대응 관계 이해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1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풀라고 한 거 1.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유리야, 너 어디에 깔려? 앞에 째려보길래. 그냥 본 거야. 알겠어? 지우야 알아들어? 채원아 너 이거 대응 역대응까지는 알겠어? 식 못 만들어도 돼. 역대응까지는 해야 돼. 정원아 괜찮지? 서원아 너 알아들었지? 됐어. 1. 1. 자 봐봐. 우리가 뭐 구하는 거야? 요 값이 1인 걸 찾아서 1. 요렇게 해서 F 인버스 1의 값이 2에 대응된다 라고 요거 찾은 거야.
미안해요. 여기 요 값이 2네요. 요 값이 2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F 인버스 2의 값이 몇에 대응돼? 라고 1 찾은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하나씩 이렇게 찾은 거야. 저 모양 찾은 거야. 저기 안에 거 해가지고 계속 연산하는 거야. 그래서 B값 구하던 거야. 그 다음 191번 막 어렵지 않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연산 하나 배울 거야. 자, 저번 시간에 적어줬었는데 우리가 봐봐. X, Y, Z로 갈 거야. 그때 아까 그 그래프 맞고요. 아까 이 대응 모양 맞고요. 정의역 X가 fx가 됐다가 첫 번째 f라는 대응 시킬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g 대응 시킬 거야. 그때 g 도트 fx가 된다. 이렇게 적는 거 맞지? 요거까진 기억나? 순서가 중요하다 했어. 정의역에 붙어있는 순서로 우리가 합성되는 거야. 자, 그때 요 값은 또 다르게 쓰면 g, fx 여기까진 잡을 수가 있어야 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잡을 수 있어. 자, 그때 요거를 거꾸로 얘가 요로 가지고 얘가 요로 가진다에 대한 함수가 g의 인버스 요 화살표 요쪽 인버스 f 인버스야. 이렇게.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f에서 자 x라는 정의역이 f를 받고 g를 받아 라고 했던 게 요게 다음 합성이었어. 근데 그거를 다시 정의역으로 돌려줄 거야. 정의역으로 바꿔낼 거야. 그 연산법이 뭐라 했어 내가? 뭘 합성해줘야 된다고? 역함수를 합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요 앞에다가 여기에다 우리가 결합법칙 써가지고 요거에 역함수다라고 표시할 거야. 요 덩어리에 역함수. 역함수.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G.F의 역함수래. 그럼 요 상태에서 얘가 먼저 걸리고 얘를 걸어가지고 정의역으로 가는 거 맞지? 그래서 얘를 먼저 걸고 얘를 그 다음 건 거야. 그럼 먼저 건 거를 어떻게 써주면 돼? G의 인버스를 먼저 걸고 그 다음 F 인버스를 나중에 건다라고 이렇게 연산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프가. 근데 실제로 계산 관계로 내가 보여줄게. 여기에서 G.F가 있어. G.F. 그때 G를 우리가 제거시키는 연산법이 뭐냐면 항등함수를 만드는 방법인 우리가 역함수를 연산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요따가 요거에 G의 인버스를 여기 먼저 달아줘야 돼. 그럼 다음 연산을 해주면 뭐가 돼? 그냥 정의역처럼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앞에다가 F 인버스를 써주시면 F 인버스 X는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야? 그냥 F 인버스인 거야. 항등함수여서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연산하면 그냥 정의역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요 덩어리에 역함수 관계가 맞다고. 근데 요것도 역함수 관계가 맞지? 그럼 역함수라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저 덩어리에. 따라서 G.F의 인버스는 이건 나중에 외워야 돼. 어차피 F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다 라고 논리성 잡아준 거지 너네는 기억하는 게 맞다고. 그때 요 역함수는 연산이 역함수 살리고 순서를 바꿔준다 라고 하는 게 역함수 연산법이야. 역함수 연산 법칙이야. 이게 암기야. 이거 암기야. 그러고 하나만 더 하자. F에 역함수가 있어. 그거의 역함수 다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역함수의 역함수? 그냥 원래께 돌아가는 거야. 켤레처럼.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원래 함수가 되는 거야. 역함수 원함수밖에 없는 이분법이어서 켤레랑 켤레 아닌 거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집합의 여집합 원래 것처럼 이분법적인 내용이어서 그래. 몇 개 안 나왔어요. 금방 끝나. 좀만 하자. 오늘 질문도 좀 받고. 그래서 G의 인버스 도트 F 요거에 대해서 인버스 걸 거야. 그럼 다음 연산 어떻게? 순서를 잘 바꿔준다. F 인버스. 그다음 옆에 G 인버스니까 G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연산에다가 우리가 9를 실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요따 괄호 잘 쳐서 정의역 잡아주면 되는 거야. F 인버스의 정의역이 G9래. 그럼 G9 값은 요따 9 대입하니까 몇이야? 값이 10으로 된다. 그랬을 때 다음 값은 K다 라고 적었을 때 F, K 값은 값이 10이다 라고 되겠지? 오케이? 앞에 연산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K 값 저거 넣어주시면 2K-4 요 값이 10이구나. 따라서 K 값은 몇이에요? 7이구나. 7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값은 풀 수 있어야 돼. 그냥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할 때 편하려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
내가 그래서 숙제 대표 문제랑 밑에 것만 풀려던 거잖아. 그 밑에 거 채우는 거 나중에 채울 거야. 알겠죠? 지금 여기는 그래도 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서연아, 너 시험 언제야? 지우야, 시험 언제야? 9월. 25일? 얼마 안 남았다. 한 달 남았네. 우리 수요일마다 하자. 수요일마다 그냥 공부하자. 그래. 서연아, 너 알고 오지 않았어? 처음부터? 알고 왔을 거야. 유리가 하기 싫다면서 맨날 공부하거든. 어, 다 열심히 했었어요. 네. 남아서 공부 다 좀 했었어. 자, 볼게. 자, 아니에요. 자, 볼게요. 자, 다음 함수 본다. 이거 그래서 연산하시면 F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가 G의 인버스 도트 F 인버스랑 똑같다고 써 있는 거야. 그냥 G의 인버스랑 F 인버스랑 그냥 똑같대. 저거 순서 교환 법칙이 원래 안 되는데 되게 특수적인 상황이 주어진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럼요. 지금 여기에서 사실 풀고 싶은 방식이 있는데 너무 어려울까봐 그렇게 안 풀고 하나씩 할게요, 그냥. F 인버스랑 G의 인버스 연산해서 구한 다음에 우리가 값이 똑같다라고 찾아줄 거야. 그럼 여기에서 F 인버스 계산할게. F 인버스 식은요, 어떻게 찾냐? 우리가 다음 식을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1로 놨을 때 그런 값을 정리해주면 x 값은 3y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때 xy 값을 바꿔주시면 y는 3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3x 플러스 3이다. 얘가 됩니다. f 인버스는 3x 플러스 3. 저게 f 인버스 계산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g의 x는 똑같이 인버스 계산해줄 거야. y는 3x 플러스 a야. 그때 우리가 값을 정리해줘요. 내가 암산해줄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y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a 얘가 되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함수화해주면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바뀌고 그래서 g의 인버스 x는 값이 얘구나 라고 쓰는 거야.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합성한 거나 이렇게 합성한 거나 같은 식이 나오게끔 양쪽 정의역을 같이 처리해서 g의 인버스 x 다음 값으로 하나 그 다음 g의 인버스 f 인버스 x 요 값이 같다라는 걸 입증하면서 a 값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g의 인버스 값에 요걸 넣어서 넣겠다는 거는 여기 x 자리에 요 값을 넣겠다는 거지. 이렇게 합성된 거지. 그래서 3 써놓고 옆에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a에다가 옆에 플러스 3 얘 달아주는 거야. 그런 값을 정리해주면 3을 다 치워주면 x 빼기 a 플러스 3이 좌변식이 되는 거야. 얘가 좌변식. 괜찮을까요? 3만 그냥 분배한 거야. 자, 그 다음 오른쪽 f 인버스를 어떻게 넣어? 요따가 얘를 요 값을 요따 넣어주는 거야. 그게 요 연산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요 3분의 1에서부터 옆에 3x 플러스 3 쓰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분의 a가 된다. 따라서 이 값은 x 플러스 1 빼기 a가 된다. 그래서 얘네 식이 똑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 식이 똑같으면 어떻게 같다? 지금 여기에서 얘 값하고 얘 값이 똑같다라고 되는데 연산이 어디가 틀렸나 봐. 기다려주세요. 연산 어디가 나갔지? x 플러스 1 플러스 3x 플러스 3 적었고 3x 플러스 3 3분의 1x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x 플러스 3 맞고 3x 플러스 a 3분의 1 y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a 그 다음 요거 바꿔주면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a 3분의 a 3분의 a 그 다음 여기 계산해주면 값이 3x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까지 들어가니까 값이 플러스 3 저렇게 달리는 거 맞고 옆에가 3분의 1에다가 대입하면 3x 플러스 3 대입하니까 x 플러스 1 빼기 3분의 a 요거 왜 치웠지? 미안해요. 여기 봐주세요. 이거 뭐 했는지 모르겠다. 봐봐. 하나 둘 이렇게인데 여기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저 3 왜 치웠지? 이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가 틀렸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때?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항등식이라 써 있는 거니까 그냥 왼쪽으로 이항 잘 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a 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되는 거니까 a 값은 값이 3이구나 라고 써주면 돼요. 그냥 항등식 연산이야. 좌변식하고 우변식이 똑같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괜찮아? 안 괜찮아? 언제 괜찮아? 유리식 엄청 쉬워, 유리야. 진짜로. 거기 엄청 쉬워. 다음번에 하루 딱 쉬워요. 일요일날. 애들아 걱정하지 말고 그날 진짜 쉬워. 그냥 분수 계산하는 거야.
아 근데 유리식이 전체 단원 합쳐서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진짜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그거 하고 이제 맨 앞에부터 돌아갈 거니까 그냥 괜찮아. 야 얘들아 그래도 기말 때 진도 뽑아놔서 나갈 거야. 이거 아예 역함수 처음부터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 나. 등급 차이 내려고 하는 거니까 좀 붙여봐. 알겠죠? 그래야 등급 나온다. 자, y는 x란 값은 특이한 값이에요. y는 x는 특이한 값이야. 좀만 확대해 줄게. y는 x는 특이한 값이야. 왜 특이하게? 무슨 함수? y는 x는 무슨 함수? y는 x는 중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거 오케이. 일직선. 일직선 오케이 축하하고요. 1대1. 1대1 그래. 아니 지금까지 했잖아. 역함수 만드는 기준이라고. 근데 진짜 알아. 아 항등함수라고. 넣는 값이 그대로 나오는. 아. 그래서 여기 y 값을 다 잡아줄 수 있어. y는 x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y축으로 값이 다 바뀌어. 바꿀 수 있어. 맞아 맞아. 앞에서부터 안 했는데? 그랬어. 1월에 했다 그러면. 앞에서 합성 내용에서 할 수 있었어. 180번이 이거요. 아 1월에 했네. 야 기억력 미쳤다. 나이스. 정현아 진짜야? 야 근데 그날 쌤이 너 잘 봐서 너 안 와도 괜찮다고 했는데 안 봤어? 나 왜냐면은 정현이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 선생님 네. 저는 안 본 이유가 있어요. 왜? 말해봐 어디야? 사실 내일 보려고 그랬어요 저는. 정현아 그냥 보고 와 알겠지? 네. 정현이가 여지까지 숙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볼 줄 알았어. 숙제도 오늘도 하고 있더만. 아 네. 어. 저는 그 160 그걸 너무 좋아해.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난 그거 너무 지옥같아. 그게 중간고사 범위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값에 대해서 찾을 거야. 값을 찾을 거니까 이 값을 k라고 이렇게 놔줄 거야. 이 값은 k다 이렇게요. 그럴 때 fk 값은 값이 b다 라고 써주는 거야. 그럼 어떤 값이 b로 가는지 보는 거야. 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b에 대응되는지 보라는 거야. 그럼 유리야 너 이거 한번 가자. 어떤 값 대응해야지 b로 가? fx에다가 야 진짜 너 놀다가 지금 또 떠들다가 얘가 fx지. 어디다 대응시켜야 돼? c값을 대응해야지 b가 되는 거야. 이대로 함수 읽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k는 c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식을 찾았으니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써줄게요. fc 이걸로 바뀌는 거지. 이 값을 대문자 a라고 할게. 그럼 f 대문자 a야. 다른 값이야. 이거 없는 문자야. 헷갈리시는 거 t로 바꾸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 c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값이 c에 대응돼? 유리야 한 번 더 가자. 잠깐만요. 너 찾아. 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누가 답해줬는데? 서연아 뭐야? D요. D 풀 수 있겠다. 이렇게 대응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대응 관계 보라는 거야. 대문자 A는 D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거를 풀어냈네. 정답 D. 할만할 거야. 얘들아 괜찮아. 시험 끝나고 한 번에 우리 연휴 그럼 어떤 값을 넣어야지 y 값이 b가 되는지 y는 fx 보란 거야.
자, 그래서 어떤 값 넣어야지 B가 돼? 어떤 값 넣어야지 B가 돼? C란 값을 넣어야지 B가 된다는 거야. 왜? Y는 X를 통해서 우리가 B좌표 읽어놨거든. 오케이? 그래서 Y는 X 갖고 우리가 항등함수 이용해서 다 가는 거야. 화영아, 이해돼? 요거까지 값만 찾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채원아, 값만 할 수 있으면 돼. 식 못해도 돼. 알지? 대표 문제만 풀릴 거예요, 이번에도. 쌤, 저한테 이거 맞추라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알겠어. 194호 대기 중. 유리야, 너 승부욕 있니? 네. 유리야, 1등급 좀 맞아봐. 아니, 그 승부욕은 없고요. 아니야. 맞출 수 있어. 저는 임성훈한테만 있어요. 그래, 야, 성현 진짜 기깔 나게 열심히 한다. 나머지 애들한테는 없어요. 그- 나머지 애들은 저도 밟아도 돼요. 그래? 알겠어. 하하하하. 자, fx랑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 관계라고 써놓을게요. 밑에다가. 봐봐. 둘은 어떤 관계지? 식이? y는 x의 대칭 관계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요소들이 있는데 그냥 증가 형태에 대해서만 할 거야.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다는 게 감소 또는 증가만 됐을 때 하는 거잖아. 그건 전제여서 아예 알아야 돼. 그래서 이상한 그래프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증가함수인 y는 fx에 대해서 역함수 연산을 매길 거야. 역함수 매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서로 대칭 이동한 거야. 요 점을 요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고 대칭 이동한 거고 그래서 그대로 싸서 접은 거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접어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y는 x에다가 우리가 직선 갖고 할 거야.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적어줄게요. 얘가 있어.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그대로 접는 거야. 잘 봐봐. 요 선을 y는 x에다 접어. 그럼 얘가 요렇게 가는 거야. 얘 그대로 접는 거니까 요렇게. 얘가 요렇게 접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요거는 요쪽으로 접히니까 요렇게 접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이 요렇게 되면 아이고 선이 이미 꺾였네. 미안하다. 자, 선이 그래서 요걸로 되는 거야. 한 번에. 이게 y는 인버스 x인 거야. 이렇게. 얘가 y는 fx일 때. 그대로 대칭 관계가 저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통해서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자, 봐봐. fx랑 y는 f 인버스 x가 만나는 점은 어디야? 요 지점이죠. 그 다음 또 요 지점이지. 그러고 요 지점이죠. 그럴 때 그 지점이 어디 위야? 선 하나 같이 더 지나가. 선 세 개 있어. 선 보인다? 얘랑 얘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 위야? y는 x라는 선 위라고. 교점이 생김. 왜냐하면 교점 관계라는 거는 잘 봐봐. fx에다가 내가 fx 자리에다 a를 대입할게. fa는 b래. 이렇게 했어. 근데 f 인버스 b란 값은 똑같이 a가 나오는 값이 있어. 그럼 이렇게 대응시켰어요. 이렇게. 그때 얘네가 그 a, b란 거가 fx랑 그다음 f 인버스 x의 교점이라고 하려고 하면은 교점일 때 y 값하고요. 그 다음 여기 y 값이 똑같고 x 값하고 x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b니까 우리가 a는 b가 돼서 a, a가 돼서 y는 x 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취로 인해서 x좌표랑 y좌표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서현이 맨날 계속 그러고 있냐. 자, 그래서 y는 x 위가 된다. 그래서 요거 위가 되니까 잘 봐봐. 얘의 그래프랑 얘의 역함수를 찾는 연산을 하는 게 아니야. 저 교점은 어디서 난다고? y는 x랑 만나는 점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저 역함수 연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얘랑 얘의 교점으로 보시라는 거여서 3분의 1 x-2 요 값은 x다 이걸 푸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렇게 이항하시면 어때? 마이너스 3분의 2x는 값이 2가 된다 여서 x 값이 얘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될 거고요. 그때 요 x값 마이너스 3 찾았을 때 y값 좌표는 y는 x위니까 y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어서 교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대로 끝나는 거야. 얘들아 그림 보시면 알아요. y는 x 위에서 같이 교점을 가져. 다시 설명 여기 한 부분만 해줄게. 한 번만. 자,
여기에서 y는 fx를 만족하는 a, b라는 좌표가 있어. 근데 그 좌표는 f 인버스에 대해서 대응관계 써주시면 b는 a야. 근데 이 좌표 값이 둘이 만나는 교점이라고 내가 가정했어. 교점이라고. 그럼 교점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떤 관계가 돼? x 좌표값하고 y 좌표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a, b란 게 a, a로 되는데 이걸 x 좌표, 이걸 y 좌표라 써주시면 y는 x가 된다고. 그래서 자취 위에 있게 된다고. y는 x 위에. 이 관계가 먹힌다는 거야. 화이팅. 자, 그래가지고 둘이 합치시면 마이너스 6이 된다. 자, 마지막. 근데 원래 안경 쓰셨지 않았어요? 나 안경 운전할 때 써. 나 공부할 때 써. 시험 볼 때. 렌즈 껴봤는데 렌즈가 답답해서 못 끼겠어. 좋겠다. 쌤, 저 영상 봐요. 그래? 아, 그래서 정은이가 썼다 안 썼다 하는구나. 보이긴 보이거든? 여기에서 서연이 얼굴하고 유리 얼굴 보여. 채원이 얼굴 보이거든? 근데 저기 뭐 컴퓨터나 이런 거 글씨 잘 안 보여. 저 분필 저런 거 안 보여. 그냥 적당히 보여요. 여기에서 요건 보여. 자, 볼게요. fx란 그래프가 5분의 1 x제곱 플러스 4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저 교점 어디서 나온다고? y는 x라는 선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역함수랑 교점을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알려준 거라고. 그래서 역함수 계산하고 있으면 엄청 오래 걸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교점이란 건 반드시 y는 x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요 값에 우리 x 값을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찾아줄게요. 5를 다 치워. 5x제곱 마이너스 5x 옆에 플러스 4. 요 값은 여기다. 얘가 되고요. xx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얘가 돼서 x 값이 1일 때가 그 다음 y 값이 4일 때가 나오는데 그때 그거는 y는 x 위점이니까 1,1, 4,4가 된다. 라고 되는 거야. 좌표값 찾은 거야. 알아들었지? 그래서 1,1과 4,4여서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정은이 거리. 거리요? 어. 거리는 잠깐만요. 잘 됐어요. 화이팅. 16. 아, 지우야 잘했다. 3루티. 자, 유리야 알아들었어? 자, 이거 하실 때도 봐봐. 너네가 지금 할 때 이건 이번 시험 범위거든. 1,1에서 4,4지. 이거 선상 어디 선상이 있어? y는 x 위에 선상이 있지. 네. 그럼 이거 무조건 x축하고 이러고 있는 각도가 몇 도야? 45도죠. 그래서 이거 x값 차이가 몇이야? 3이죠.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여서 3루트 2예요. 이렇게. 그냥 이거는 쓸데없는 거고. 루트 씌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4 빼기 1의 완전제곱 플러스 4 빼기 1의 완전제곱에다가 값을 루트 씌워주는 게 맞는데 이게 기초계산. 근데 y는 x라는 선상은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 1. 기울기 1은 뭐랑 똑같아? 탄젠트 45도랑 똑같아. 그래서 너네가 좌표 읽는 방식은 뭐 어떻게 읽어?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으로 읽는 거야. x값에 평행하게, y값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그랬을 때 요만큼 차이가 몇이야? x값 차이라고. 그 값이 3, y값 차이 3.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해가지고 3루트 2 나온다는 거야. 이게 중3 때까지는 이걸로 풀어야 돼요. 풀 때.